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직업상담원 2과목 고용보험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과목은 잘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요. 1과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리의 흐름도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과목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3과목은 사실상 법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특성상 법이라는 게 그 법 전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고용보험법령 2과목과 3과목 모두 다 법령이다 보니 제가 1과목에서 강의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법이라는 것은 암기입니다. 정말 좀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법은 결국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 때는 전부 다 그 법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과목에 해당되는 이 법령은 결국은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암기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과목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고용보험 법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다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여지껏 직업상담원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어떤 그런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 파트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챕터에 들어갔을 때 그 챕터 안에서 좀 잘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줄을 그으면서 이런 거는 좀 암기합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같이 줄을 끊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보험 법령의 오늘 1강으로 그 중에 첫 번째 챕터 1로 총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법령이라는 게 총칙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보험 법령의 목적입니다. 한번 줄을 여기는 끝까지 한번 꺼볼게요. 그냥 쭉 다 꺼볼게요. 여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고용보험법령의 시행 그렇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뭡니까? 근로자들의 이러한 고용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좀 가볍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목적은 여러분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항상 앞쪽에서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피보험자랑 뭐 이직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업과 실업 인정 그리고 보수, 일용 근로자 있는데 하나 체크합시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일용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각각의 여러분들 시행 법령에 보면요. 그 법령에는 여러분들 그 앞쪽에 용어, 지금처럼 용어를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각각의 법마다 그걸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동일한 개념, 동일한 용어인데 그걸 어떤 시행법령에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용어의 해석은 상당히 판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로자라는 거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하시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 나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됐어요. 여기는 일용 근로자 정도만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서 여긴 줄 거야겠네요.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누가 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뭐 가끔가다 이걸 다른 걸로 뭐 국무총리가 뭐 직접 관장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틀린 거라고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험 사업이라는 건 결국 보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고의 부담도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6번에 보험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파트가 좀 잘 나오냐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 어디 줄을 긋냐? 여기 줄을 긋게. 일단 한번 읽어볼게.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여기서부터 줄 긋게요.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죠. 참고로 우리가 법에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건요. 예외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외 조항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체크를 해놓고 공부를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한번 요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용보험위원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줄 거게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험제도와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줄 거야 되네요. 별표 하나 칩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몇 명인지 이런 거 괄호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3번은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다음 역시 4번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보시면 고용보험위원회에 지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오케이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차관입니다. 차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린 걸로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차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위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할게요. 첫 번째,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두 번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번,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노사정이 다 함께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노동자 측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니즈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용자 측의 니즈도 파악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니즈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이 기본적으로 다 골고루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 3번과 4번은 꼭 좀 체크 하나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5번에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거 봅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뭡니까?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인데요. 적용 범위 거기 보면 자, 거기서 좀 잘 나왔던 것들 좀 그어볼까요? 첫 번째. 자, 보시면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뭡니까? 농업과 임업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아무래도 근로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법을 너무 꼼꼼하게 준수를 해버리면 회사한테 좀 큰 어떻습니까? 좀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좀 예외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도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그 다음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런 것들은 역시나 예외네요. 그쵸? 오케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예외 역시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자주 나오니까. 1번, 소정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과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다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은 예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가능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정의 근로시간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것과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별표 하나 치고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디냐면요.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겁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칠게요. 예외가 아까 전에 예외가 일단 1번, 동그라미 1번에 요 세 가지, 그 밖에 요거는 제외하면 요 세 가지랑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 2번 이겁니다.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요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직을 했는데 거기 다시 재고용된 사람한테까지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회사의 노동력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보험 관련된 조사 연구도 역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험사업의 평가, 요거 한번 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거 세 개 그냥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챕터 1장 총칙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급적 제가 챕터 하나당 한 강 내지 한 두 강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